교체 투입단 6분 만에 골을 넣자 프랑스 현지 팬들이 이강인을 주전으로 세워야 한다고 감독실 앞에 몰려든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건 좀 미쳤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강인 선수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분되거든요. 이번엔 진짜 레전드급 활약이에요. 프랑스 최대 라이벌전이라고 불리는 파리 생제르맹 대 마르세유 경기, 일명 르 클라시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건 그냥 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예술이었고 프랑스 축구 역사에 한국인의 이름을 또 한 번 새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유럽 최강팀입니다.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화려한 역사를 가진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명문이죠. 그리고 마르세유라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두 팀의 경기는 그냥 경기가 아니에요. 국가대표팀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매치업이거든요. 프랑스 전역이 이 경기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빅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결과가 어땠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5골을 터뜨리며 일방적인 대승을 거뒀어요. 라이벌전이라는 말이 무식할 정도로 완벽한 학살극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5골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했던 골이 바로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체 출전한 지 단 6분 만에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시나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처한 상황은 좀 복잡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어요.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축구 선수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부상이거든요. 근육 섬유가 찢어지는 건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재발률이 엄청 높고 선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완전히 쉬어야 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부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부상만 아니었어도 출전 시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케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술적으로 특정 선수들을 주전으로 고정시켜서 활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덴벨레와 같은 선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로테이션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훈련해서 잘해도 아무리 교체 투입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선발, 출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이강인 선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파리에 막 입단했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하프 시즌 만에 6골을 넣으면서 프랑스 현지 팬들과 언론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어요. 차세대 파리의 에이스다. 메시의 후계자를 찾았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엘리케 감독의 전술 체계가 확고해지면서 이강인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어요. 선발 명단에서도 밀려나고 출전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베스트 11에 들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활약할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올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강인 이적설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특히 스페인의 명문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스페인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발렌시아 유소년팀 출신이고 스페인 문화와 언어에 완벽하게 적응한 선수죠. 아틀레티코는 무려 700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를 제시했어요. 심지어 관계자를 직접 파리까지 급파해서 협상을 시도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도 출전 시간이 보장되는 팀으로 이적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20살 중반의 젊은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커리어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적이 무산됐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마감 때까지 이강인은 파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엘리케 감독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강인은 우리 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 그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록 매 경기 선발로 기용하지는 않더라도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가진 전술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멀티 포지션 능력이에요.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현대 축구에서 이런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부상이나 전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킥력입니다. 이강인의 슈팅 파워와 정확도는 팀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프리킥이나 중거리 슈팅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죠. 셋째, 패스 감각과 시야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투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엘리케 감독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시즌 내내 계속되는 마라톤이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즉시 투입해서 팀의 전술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강인이 바로 그런 선수다. 실제로 유럽 축구를 보면 한 시즌에 50경기 이상을 소화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두세 경기씩 뛰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이 필수인데 로테이션 선수가 수준급이 아니면 팀 전력이 확 떨어지죠. 엘리케는 이강인을 그냥 로테이션 선수가 아니라 전략적 조커로 본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가치를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래서 팀에 묶여 있으면서도 정작 매 경기 선발 출전은 못하는 거잖아요. 주전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면 이강인은 평균적으로 25분 정도만 뛰는 상황이었거든요. 한창 기량을 올려야 할 나이에 이렇게 적은 시간만 뛰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차라리 다른 팀으로 가서 주전으로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첫 경기가 스트라스부르전이었는데요. 한 달을 쉬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현지 언론들이 이강인이 휴식기 동안 무슨 훈련을 한 거냐? 더 빨라지고 더 강해졌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복귀는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죠. 그리고 맞이한 이번 마르세유와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의 대결은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역 간의 자존심 대결이고 역사적 라이벌 구도거든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죠. 반면 마르세유는 항구 도시로서 독특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도시예요. 이 두 도시 사람들은 서로를 엄청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축구 팬들은 1년에 딱 2번 있는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마르세유도 만만한 팀이 절대 아니었어요. 코이비에르, 오바메양, 그린우드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고요. 브라이튼을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던 명장 대 제르비 감독이 지휘하는 팀이었습니다. 대 제르비 감독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포지셔널 플레이와 압박 축구의 대가죠. 그래서 경기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경기는 파리의 완벽한 압도로 시작됐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덴벨레가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덴벨레의 개인 기량이 폭발한 골이었죠. 그리고 전반 37분 덴벨레가 또 넣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친 골이었어요. 혼자서 수비수 서너 명을 제치고 드리블로 돌파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 골을 넣고 나서 마르세유에 대해 제르비 감독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는데요. 완전히 멘붕한 표정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이거 어떻게 막아? 이런 표정이었죠. 전반전도 끝나기 전에 이미 경기가 사실상 끝나버린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의 플레이는 정말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 공간을 찾아내는 오프 더 볼 무브먼트,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패스. 정확도, 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답게 마르세유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지배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경기였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파리의 압도적인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엘리케 감독은 여유가 생기자 교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흑비차를 투입했고요. 흑비차는 들어가자마자 미친 발리슛으로 골을 터뜨렸어요. 이미 3대0이었는데 4대0이 된 거죠. 마르세유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팬들도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반 67분,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풀고 그라운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강인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카메라 감독도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프랑스 현지 해설자도 이강인이 곧 투입될 것 같다. 부상 복귀 후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된다고 멘트를 했어요. 67분, 이강인이 그라운드를 발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순간 파리 생제르맹 홈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강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정확히 5분 후인 72분,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파리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공이 박스 안쪽 이강인에게 연결됐어요. 이강인이 공을 받는 순간 마르세유 수비수들은 이미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왼발잡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안쪽으로 드리블해서 치고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실제로 2명의 수비수가 이강인의 진로를 차단했어요. 슈팅 각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패스를 선택하거든요. 동료에게 공을 넘기고 다시 빌드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플레이죠. 근데 이강인은 달랐어요. 순간적으로 감각적인 페이크 동작을 구사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상체를 흔들면서 수비수의 중심을 흔들었어요. 수비수가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찰나 이강인은 왼발로 공을 왼쪽으로 컨트롤했죠. 수비수 2명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을 본 순간 이강인은 망설임 없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어 포스트를 겨냥한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어요. 공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뚫고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골이 터진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파리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이강인은 코너 쪽으로 달려가서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이강인을 껴안았죠. 이 골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통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 득점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expected goals, 약자로 XG라고 하는데요. 특정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했을 때 통계적으로 골이 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박스 안정중앙에서 아무도 막지 않는 상황에서 슈팅하면 XG가 높게 나오겠죠. 반대로 좁은 각도에서 수비수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하면 XG가 낮게 나와요. 이강인이 넣은 이 골의 XG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0.04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번 시도하면 4번 정도만 골이 된다는 거예요. 25번을 시도해야 한 번 골이 들어가는 확률이죠.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에요. 보통 웬만한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슈팅을 선택하지도 않아요. 패스를 돌리거나 다시 빌드업을 시도하죠. 근데 이강인은 그 순간의 감각으로 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비수들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을 보는 시야. 그 틈으로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킥. 정확도,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슈팅 파워. 이 3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골이었어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 골을 보고 입을 모아 극찬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골을 넣기 어렵다. 이강인의 마무리 능력은 유럽 톱 레벨이다. 엘리케가 왜 700억을 제시받고도 이강인을 안 보냈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죠. 근데 이강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골을 넣고 나서도 계속 날카로운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패스 감각을 뽐내면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실제로 이강인이 만들어낸 기회 중에 2개가 어시스트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한 번은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동료의 헤딩이 아쉽게 빗나갔고요. 또 한 번은 절묘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동료의 슈팅이 골대를 맞췄어요. 정말 아깝게 어시스트를 놓쳤지만 이강인이 만들어낸 기회의 질 자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강인의 기여도는 엄청났어요. 이강인이 만들어낸 기회들의 기대 득점값을 합산하면 0.6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단 25분을 뛰었을 뿐인데 한 경기 평균 기대 득점값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팀플레이 전체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경기 후 평점도 화제가 됐어요. 이강인의 평점이 무려 8.4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냐면요. 선제골을 넣은 덴벨레의 평점보다 높았고 먼저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은 흑비차의 평점보다도 높았어요. 풀타임을 뛴 선수들 중에서도 이강인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 25분 출전으로 8.4점이라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예요. 프랑스 현지 팬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 커뮤니티에는 이강인 관련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교체 투입 5분 만에 이렇게 어려운 골을 넣다니 믿을 수 없다. 이강인의 마무리 능력은 진짜 최고 수준이다.
마르콜라 같은 선발 자원들이 기회를 놓치는 걸 보면 답답한데 이강인은 기회가 오면 무조건 골로 연결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특히 많이 나온 댓글이 이제는 정말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할 때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팬들이 엘리케 감독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강인이 벤치에 있는 게 말이 되냐? 25분만 뛰어도 이 정도인데 풀타임으로 뛰면 얼마나 잘하겠냐? 다음 경기부터는 무조건 선발 라인업에 넣어라.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현지 언론의 평가도 대단했어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포츠 일간지 레키프는 이강인을 경기 베스트 11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체 출전한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레키프는 이강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임팩트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매체 풋볼 프랑스는 이강인의 골은 르클라시크 역사에 길이 남을 골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타이밍도 완벽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역사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마르세유를 상대로 5대0이라는 대승을 거뒀는데 이건 르클라시크 역사상 최다 득점 승리 중 하나라고 해요. 파리와 마르세유의 대결 역사가 수십 년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경기에 이강인의 골이 포함된 겁니다. 프랑스 팬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손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엘리케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이 왜 우리 팀의 필수적인 선수인지 오늘 모두가 봤을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700억의 이적 제한을 거절한 이유를 이제 다들 이해할 것이다. 엘리케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엘리케가 워낙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선수들을 함부로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 엘리케가 이강인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팬들은 당연히 이강인이 매 경기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뛰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이강인의 실력이면 충분히 어느 팀에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거든요. 실제로 700억을 제시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갔다면 무조건 주전이 보장됐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최고의 빅클럽 중 하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죠. 이런 팀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선수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또 엘리케 감독의 전술 시스템을 배우고 세계 최고 선수들과 매일 훈련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럽 축구는 일정이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특히 빅클럽은 더 심해요.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국가대표팀 경기까지 합치면 1년에 60경기 가까이 뛰어야 해요. 이런 일정 속에서 매 경기 풀타임으로 뛰면 부상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 선수들이 과도한 경기 수로 인해 만성 부상에 시달리거든요. 이강인의 경우 적절한 로테이션 속에서 몸 상태를 관리하면서도 중요한 경기에 투입돼서 임팩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선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대표팀이나 2026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이강인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최우선이거든요. 물론 출전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핵심은 실전 감각을 잃지 않고 나올 때마다 임팩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강인은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후 2경기 연속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훈련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증명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 토너먼트가 시작되면 경기의 강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중요해지고 감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해집니다. 이강인 같은 게임 체인저를 벤치에만 앉혀둘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엘리케 감독도 시즌 후반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프랑스 언론과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의 시크릿 웨폰이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 토너먼트에서 이강인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엘리케는 이강인을 전략적으로 아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죠. 실제로 빅클럽 감독들의 선수 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한 선수일수록 체력을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시즌 초중반에는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에 풀가동시키는 거죠. 이강인의 가치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정보 사이트인 트랜스퍼마켓에서는 이강인의 현재 몸값을 약 9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700억 제한이 있었을 때보다 더 올라간 거죠. 이번 마르세유전 활약으로 몸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최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젊은 선수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하거든요. 유럽 빅클럽들의 스카우팅 리스트에도 이강인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빅식스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같은 팀들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팀들은 모두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 포지션에 새로운 옵션을 찾고 있거든요. 이강인의 나이, 기량,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말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